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관리단을 지금 만드시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격려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관리단을 형성시키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자체가 이렇게 시행사 쪽 개발하는 사람들이 잘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한 60대 넘으신 분들,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더 그렇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 아니면 저희 삼촌 같은 그 분들 있죠. 한 60대로 들어가시는 분들. 근데 막상 개발하시는 시행사 쪽에서는 이게 분양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고려해가지고, 입점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시켜주고, 그리고 관리비도 줄어들게 만들면서,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도록 하면서 나중에 과반수가 넘었을 때 관리단 집회를 해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의 관리인도 뽑고 관리위원회도 뽑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나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사항으로 나와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들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리단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잘 모르시거든요. 대부분은 관리단을 형성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나 알고 있어도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해서 투쟁을 해서 이렇게 관리단을 형성시키려고 하면 또 좀 회방을 놓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못 내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서울부터 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하시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던져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관리단을 꼭 조직하시라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조직하시라고 하는데, 몇 년 걸리도 조직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지만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관리단을 이렇게 조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쉽지가 않으시죠. 리더로서 이렇게 이끄시려는 분들은. 근데 첫 번째는 왜 나는 이 일을 지금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왜 나는 이 일을 뛰어들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집합 건물 이렇게 사면서 왜 내가 이 일에 좀 뛰어들었지?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 뛰어든 일,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른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이 일이 왜 뛰어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뛰어들었을 때 부분은 재산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거였습니다. 원래 투자하기 위해서 이거 왔었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가치, 그때 과거에 있는 그때에서 샀을 때 그 가치뿐만 아니고 그리고 먼 미래의 가치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생존권까지도 함께 가지고 하는 거죠. 또 먼 미래에서는 보면은 재테크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 뛰어들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는 뛰어드셔가지고 이렇게 리더로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을 보존시킬 수가 있고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다 보면 전체 공동체의 재산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시행사라고 하는 개발업자라고 하는 부분을 잘하는 곳은 또 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건물을 지어놨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의무사항만 있는 거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상으로는 보면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채를 갖다가 또 안아야 되죠. 그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 부채를 의무사항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죠. 그게 건물 관리 효율화시키는 부분이라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모든 부채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넘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단을 참 조직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몇몇이 모여 있을 텐데 대부분은 있죠. 좀 위기적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저도 좀 그랬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영업하는 장소에서 회의를 다 하고 이렇게 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분을 또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들도 도와주시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첫 이렇게 시발점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처음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어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대부분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해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를 되실 겁니다.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왜 관리단이 조성이 안 되고 대부분이 그럴까요? 아니면 관리단이 조성되더라도 거기 시행사 쪽에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또는 법인을 만든 사람들이 시행사를 관리단을 조성시켜서 그 일부 그 소유자분들이 임대 내놓도록만 이렇게 지금 컨설팅 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입점해 있는 분들이 왜 피해를 많이 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저는 볼 때 다들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일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산권 지키고 하는 건데, 공정 가치를 그리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올바르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건물 관리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처음에 그 관리업체 들어와가 막 이렇게 시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많죠, 여러분들.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하든가요, 여러분들. 건물 관리를.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 여러분들 서비스 정신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그 내부 건물 보이지 않는 곳 하나하나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던가요? 전혀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차단시키지 않던가요?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회계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변, 대변을 놓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은 저는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수학과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계라는 게 다 이렇게 수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치올리라고 하는 분이 과거 1400년도 좀 넘어가서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계학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변 대변을 만들어낼 때도 왜 이 현금이 들어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왜라는 것을 넣기 위해 가지고 복식부기를 만들었고, 그 복식부기를 만들면서 또 하나 기입해야 될 것은 그 시간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에 따른 이 재산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이렇게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지금 이 정보, 이 관리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내포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피치올리라고 하는 분이. 내나 우리 보면 이렇게 회사들 보면은 재무제표 이렇게 낼 때 보면은 뭐 주식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재무제표상에 보면 경영자는 알고 있는데 재무세부상에서 뭘 이렇게 항목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식회계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는 정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잘못 투자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즉
그것보다 훨씬 여기서는 집합 건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단을 조직해가지고 투명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건물 전체는 엉망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는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현 가치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었는데 점점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감가상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여러분들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될 부분도 안 해주고 게다가 관리비까지도 엄청 부풀려서 있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그 떨어지는 거는 재산권은 일도 아닐 텐데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왜 합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여러분들 조성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직해서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 대부분은 거기에 계신, 이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 개발자들, 이분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익 생각하는 거. 그런데 자기 의무사항도 있는데, 의무사항을 누구한테 떠넘긴다는 거죠? 그렇죠.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다 떠넘긴다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업체들도 보면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빈둥빈둥 놀죠, 직원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하자 진단을 꼼꼼하게 내부부터 다 봐요. 그런 거 자체를 몰라요. 제가 심한 말을 했나요? 아니면 제가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서 관리비에 대해 따지면은 보여주지 않죠. 또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음해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욕을 내삭고 있는 사람들부터가 막 있으면 여러분들 피해 다니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그럼 다 피해 다니버리면 그럼 누가 그걸 관리를 하죠, 건물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는데. 결국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물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돈 다 빼먹고 건물이 망하도록 쫙 건물 재산 가치가 떨어지도록 그냥 여러분 두면 되는 거네요. 특히 나이 드신 여러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올바른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재산권은 더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커피 한잔 할 때가 있는데 다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이고, 요즘에 세금이 장난 아니다. 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각종 소득세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것저것 나가야 될 거.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 나중에 한 푼, 두 푼 좀 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속세가 좀 너무 많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있고 각종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장난 아니게 많다. 충분히 제가 공감 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만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적인 정세를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내가 이 일에 뛰어들었는가? 관리단 조직을 하기 위해 뛰어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권을 위해서. 재산권은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나빠지는 경우 있죠. 항상 우리가 재산권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치를 같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여러분들 시간 가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시간 가치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관리단을 조직하시는 분들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모두가 더 동참을 해주십시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으시죠. 귀찮다고 해서 누군가가 하겠지. 끝나고 나면 앉아 들어오시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습니다. 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해드리게. 그리고 선물이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팍팍 해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던가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이 뛰어든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관리단 조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저도 그걸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많은 그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혼자만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드시죠, 여러분들. 누구 그렇게 하나라도 동참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늘 어둠 속에서 항상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태양이 뜨듯이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나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희망이 올 겁니다. 아셨죠? 늘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리단을 조직해서 나가시는 분한테는 또 지금 관리단에서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지는 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항상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재산권을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 모두가 좋아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서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주변 모든 분들이 잘 되시길 저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관리단을 조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제 마음이나마 여러분들께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다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한번 겪어보면 세상이 훨씬 더 넓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기든 지든 아마 조직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지실 거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좋아질 뿐더러 아마 인생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늘 감사드리며, 저는 관리단 조직하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날로 서서히 발전에 거듭해서 좋은 영향력으로 건물이 잘 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